기록 경신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자꾸 머릿속에 남는 게 있었어요. 영화에서 끝내 나오지 않는 사람.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남편인 단종이 죽은 뒤로 64년을 살았던 사람. 영화보다 더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세조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이 이야기가 보입니다. 사육신 사건이 터지자 세조는 단 하루 만에 이들을 처형했습니다. 순양 쪽에서는 200명을 죽이고 아예 도시 하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단종의 아내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찌하여 그리 냉혹한 결정을 내리시는지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세조가 정순왕후에게 한 짓. 1457년 6월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단종 복위 계획이 발각된 거죠. 세조의 칼날은 정순왕후에게도 향했습니다. 첫 번째, 왕비 지위 박탈. 의덕왕 대비라는 존호가 사라집니다. 대신 군부인으로 강등되죠. 왕비에서 일개 군의 부인으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두 번째, 궁에서 추방.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었어요. 친정은 이미 풍비박산이 났으니까요. 세 번째, 친정 몰살. 아버지 송현수 사육신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처형당합니다. 정확히는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이유였죠. 단종의 장인이라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친정가족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노비 신분 강등. 관비, 나라의 노비, 왕비에서 노비로. 이보다 더한 추락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세조가 이상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노비이나 노비가 아니다. 진부는 노비이나 노비로서 부리지는 못하게 하라. 노비인데 노비로 부리지 말라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대문 밖 초갓집. 정순왕후가 쫓겨난 곳은 동대문 밖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죠. 숭인동 청룡사 근처에 작은 초갓집을 짓고 시녀 몇 명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정업원입니다. 원래 정업원은 남편을 잃은 후궁들이 출궁해서 여생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왕비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채로요. 18살이었습니다. 왕실 지원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죠. 시녀들이 동냥을 했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의 시녀들이 밥을 얻으러 다닌 겁니다. 정순왕후 본인도 일을 했습니다. 염색이었습니다. 천에 물을 들이는 일, 명주를 짜고 저고리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전설이 하나 있어요. 낙산 바위 및 샘물에 명주를 담갔더니 자줏빛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샘을 자지동천이라 불렀죠. 지금도 창신동에 가면 그 이름이 새겨진 바위가 남아 있습니다. 왕비가 염색 노동으로 연명했습니다. 이게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세조가 제안을 합니다. 집과 식량을 주겠다고요. 정순왕후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세조의 시혜를 인정하는 게 됩니다. 세조께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기록이 남죠. 정순왕후는 그걸 거부한 겁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동정을 받느니 굶는 게 낫다. 그게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정순왕후를 가엾게 여겼습니다.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줬죠.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금지시킵니다. 정순왕후에게 음식을 주지 마라. 그러자 여인들이 꾀를 냅니다. 정순왕후 집 근처에 작은 채소 시장을 연 겁니다. 남자는 출입 금지, 여자들만 드나드는 시장. 채소를 파는 척하면서 몰래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청계천 영도교 근처의 글시장, 금남의 채소시장, 여인들의 연대였습니다. 동망봉. 1457년 10월. 단종이 영월에서 죽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에도 가지 못했죠. 영월까지 갈 수도 없었고 간다 해도 삼족을 멸한다는 협박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대문 밖 봉우리에 올랐습니다. 영월 방향을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그 봉우리가 동망봉입니다. 동쪽을 바라본다는 뜻이죠. 전설에 따르면
그녀의 곡소리가 산 아래 마을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마을 여인들도 함께 울었죠. 땅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치며 64년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훗날 영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동망봉 동망이라는 글씨를 써서 바위에 새기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그 바위는 채석장으로 쓰이다 깨져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동망정이라는 정자만 남아 있습니다. 세조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단종을 죽인 후 세조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악몽.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세조에게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야사가 전해집니다. 분노한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고 관을 바다에 버리라 명령합니다. 조선시대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 다음은 피부병. 온몸에 종기가 번졌습니다. 긁으면 피가 나고 고름이 흘렀죠. 명주 적삼이 피로 범벅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치료를 위해 온양 온천으로 행차하고 오대산 상원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유명한 전설이 있죠. 세조가 오대산 계곡에서 목욕을 하다가 지나가던 동자에게 등을 밀어달라고 합니다. 세조가 말했습니다. 내가 임금인데 등에 종기가 있다고 말하지 마라. 동자가 대답했습니다. 임금께서도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말하지 마시오. 동자가 사라진 뒤 세조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문수보살이었다고요. 세조는 그 동자의 모습을 조각하게 했습니다. 상원사 문수동자상입니다. 1991년 이 동자상 안에서 세조의 속적삼이 발견됐습니다. 피가 묻은 적삼이었습니다. 1460년 더 큰 불행이 닥칩니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20살을 요절합니다. 민간에서 수군거렸죠. 단종의 저주다. 현덕왕후의 저주다. 세조는 말년에 불교에 깊이 귀의합니다. 간경도감을 설치해 불경을 번역하고 원각사를 창건했죠. 유교 국가의 왕이 불교에 빠진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1468년 세조가 죽습니다. 단종을 죽인 지 11년 만이었습니다. 64년. 세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왕후의 삶은 계속됩니다. 예종이 즉위합니다. 1년 만에 죽습니다. 성종이 즉위합니다. 25년을 재위합니다.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폭정 끝에 쫓겨납니다. 중종이 즉위합니다. 정순왕후는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남편을 죽인 세조, 그 아들 예종, 손자 성종, 증손자 연산군, 또 다른 증손자 중종. 5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64년간 지켜본 겁니다. 모두 세조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자의 핏줄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그녀는 눈을 뜨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궁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복권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대문 막 초가집이었습니다. 염색하고 명주 짜고 옷을 만들어 팔고 아침 저녁으로 동대문 박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64년간. 그러면 세조는 왜 죽이지 않았을까?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사육신도 죽이고 수백 명도 죽이고 무덤까지 파헤쳤던 세조. 그런데 정순왕후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분이 없었습니다. 단종은 복위를 꾀했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정치에 관여한 적도 없고 복위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었습니다. 죽일 명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섬뜩한 이유인데 살려두는 게 더 잔인했습니다. 죽이면 끝입니다. 하지만 살려두면요? 왕비였던 여자가 염색노동으로 연명하는 모습, 매일 산에 올라 혼자 울부짖는 모습, 이게 더 큰 굴욕이라고 세조는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세조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순왕후는
11년을 버텨서 세조가 죽는 걸 봤습니다. 64년을 버텨서 세조의 후손 5명이 왕이 되는 걸 봤습니다. 세조가 준 집도 음식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거부 하나하나가 기록이었습니다. 그 통곡 하나하나가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64년을 버텼다는 것 자체가 세조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복권. 정순왕후가 죽고 177년이 흘렀습니다. 1698년 숙종이 명령합니다. 단종을 복위시켜라. 노산군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단종이라는 묘호가 올려집니다. 무덤도 장릉이라는 왕릉으로 격상됩니다. 정순왕후도 함께 복권됩니다. 군부인이 아니라 정순왕후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종묘 영령전에 신위가 모셔지죠. 무덤 이름도 바뀝니다. 사릉,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죠. 단종이 죽은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정순왕후가 죽은 지 177년 만이었습니다.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정순왕후의 무덤 뒤 소나무들이 모두 동쪽으로 기울어 자란다고 합니다. 영월 방향으로요. 죽어서도 남편을 바라보는 거죠. 15세에 왕비가 됐고 16세에 쫓겨났고 18세에 남편을 잃었고 82세에 죽었습니다. 64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조는 왕이었고 실록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순왕후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64년간의 침묵, 64년간의 통곡, 64년간의 거부. 동대문박에 올라 영월을 바라보며 운 것, 82세까지 버틴 것. 그게 그녀의 복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